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편집장입니다. K리츠 위클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크리스마스를 앞둔 리츠 시장은 오랜만에 하락세로 전환됐습니다. 지난주 20개 상장 리츠의 단순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1.34%를 기록했는데요. 이 한국 리츠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11월 초에 이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연방공개시장 회의 FOMC 이후에 금리 인상 우려가 완화되고 또 그 이후에 고용이라든지 물가 관련 지표들이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이제 매주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지난 7주 동안의 어떤 시향을 살펴보면 배당락 이슈가 있었던 한 주를 제외하고는 한 주도 빠지지 않고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지난주에는 오랜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일단 리츠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시적인 지표들 먼저 중심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시장에서 가장 주목했던 주요 이벤트는 이제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물가 지표인 11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라고 하는데요. 이 발표를 주목을 했고요. 이 PCE 가격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근원 PCE 가격 지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지표보다 이미 미국 연준의 의사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근원 PC 가격 지수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수치로 이제 연준이 통화 정책 결정 시 중요하게 보는 지표고요. 이 지난 22일 날 현지 시간으로 22일 날 이제 발표가 됐는데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미국의 11월 근원 PC 가격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3.1% 상승했습니다. 상승률로 보면 2021년 4월 이후에 최저 수준이고요. 시장 전망치인 3.3% 그리고 전달에 기록했던 3.4%를 화해하는 수치이고요. 아울러 이제 11월 근원 PC 가격 지수를 이제 6개월치 연율로 환산하면 1.9% 수준이 되는데 연준의 물가 목표치인 2% 아래로 하락한 수치입니다. 이 같은 어떤 이제 물가 지표가 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이제 시장에서 어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상당히 긍정적인데요. 심지어 조 바이든 이제 미국 대통령조차도 지난 6개월 동안 팬데믹 이전 수준인 6%의 물가 상승률로 가는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 이렇게 이제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포함한 이제 11월 PC 가격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6% 상승했는데요. 전달의 2.9% 상승에 비해서 둔화된 수치이고 이 역시 2021년 2월 이후에 최저 수준입니다. 또 전월 대비로는 0.1% 하락했는데 2020년 4월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이제 물가 지표가 전반적으로 둔화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패드워치에 따르면 이제 시장에서는 연준이 내년 3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90% 이상으로 보고 있고요. 또 0.25%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은 76%, 0.50%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은 14%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 금리의 이제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데요. 20일에는 이제 3.86%를 기록해서 7월 이후에 5개월 만에 최저치로 이제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거시 지표 같은 경우에는 리츠 시장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 리츠 주가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처럼 이제 매크로 이슈가 다소 해소되는 이런 국면에 접어들었는데요. 다만 이제 한국 리츠 같은 경우에 느리게 좀 회복세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전체 20개 리츠 중에서 16개 리츠가 하락했고 4개 리츠가 상승하면서 이제 상승했던 종목보다 하락했던 종목이 월등하게 많았던 한 주고요. 전주 같은 경우에는 11개 리츠가 상승했고 8개 리츠가 하락했었죠. 네, 전주에 상승했던 11개 리츠 중에서 D&D 플랫폼 리츠를 제외하고는 모든 리츠가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특히 이지스 밸류 리츠가 4.23% 하락했고 NH 프라임 리츠, 코랑코 더원 리츠, 미래앱스 맵스 리츠, 신한 서브 T&D 리츠, SK 리츠, JR 글로벌 리츠, 코랑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 ESR 캔달 스퀘어 리츠, 신한 알파 리츠와 같이 전체 20개 리츠 중에서 절반이 넘는 13개가 1% 이상 하락하면서 비교적 큰 폭으로 내렸고요. 반면에 이제 1% 이상 상승세를 기록한 리츠는 한화 리츠와 D&D 플랫폼 리츠 단 2개에 거쳤습니다. 올 한해 이제 리츠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변수는 역시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였는데요. 이제 최근 금리 인상 우려가 완화되면서 이제 한국 리츠 시장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지만 그간의 부진을 고려하면 반등폭이 이렇게 크고 빠르지는 않다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처럼 이제 한국 리츠가 다소 이렇게 느리게 회복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제 미국과 달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2월 이후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간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다가 최근에 급격한 정책 전환을 하고 있는 이제 미국과 달리 그 영향이 다소 적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아울러 최근 이제 경기 둔화와 실물 지표의 부진도 리츠 시장의 반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또 올 한 해 내내 이제 계속 지적된 문제지만 한국 리츠 시장의 경우에는 아직 초창기이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의 신뢰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몇 가지 이제 리츠 이슈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알리익스프레스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제 중국의 알리바바 계열의 이커머스 플랫폼이고, 이 뭐 한국에서도 상당히 이제 시장에 많이 진입해 있는데 저가 판매로. 근데 최근에 이제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 내 물류센터를 확보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한국 물류센터 투자 업계에서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이제 공급 과잉에 따른 공실률 상승, 그리고 금융 비용과 공사비 상승, 물류 PF 시장 부실화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물류센터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섞인 시각이 많은데요. 증권사 리서치 센터에서도 이런 알리익스프레스의 한국 진출을 리츠 시장의 호재로 연결하는 시각을 담은 보고서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삼성증권이 지난 11일에 발간한 보고서가 있죠. 알리익스프레스 공격적인 물류 창구 확장 계획 예고라고 이렇게 발표한 보고서와, 또 이제 NH투자증권에서 20일에 이제 발간한 보고서 2024년 물류센터 시장에 생긴 변수라는 보고서가 대표적인데요. 두 보고서 모두 이제 알리익스프레스의 등장이 이제 물류센터 리츠인 ESR 캔들스퀘어 리츠, 그리고 도시명 물류로 개발하려고 하는 코난쿠 라이프 인프라 리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이제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실제 이제 물류센터 업계에 좀 투자를 그동안 많이 해왔고, 어느 정도 이제 물류센터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투자자들, 이제 개발회사들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해보면 실제로는 이제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증권사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현상을 호재,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요. 부동산, 물류센터 투자를 하거나 개발을 하는, 아니면 임대를 하는 쪽에서는 아직은 이제 불확실성이 크다, 알리익스프레스 등장을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실제로 너무 이제 지나치게 호재로 해석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결국 알리익스프레스의 비즈니스 모델을 감안하면 한국 물류센터 투자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데요. 실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파는 물건들이 주로 저가인데, 이게 이제 저가 때문에 사람들이 소비를 하기 때문에 배송을 빨리 이제 받아야 된다, 이런 어떤 생각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실제로 소비자들의 어떤 구독 후기를 보더라도 빨라서 이렇게 알리익스프레스의 배송이 빨라서 이렇게 구매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쿠팡과 달리.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알리익스프레스가 이제 한국에서 어떤 식으로 사업을 전개할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의 비즈니스 모델을 감안하면 실제 창구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겠냐, 물류센터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전망도 많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 이제 리츠 시장에서는 좀 주목을 끌었던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제 리츠 법인세 관련 어떤 이제 국회 법안 소위 이제 법안 소위에서 이거를 논의하는 이슈가 있었는데, 이 리츠 법인세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배당 가능 이익에서 이제 평가손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투자회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사실 이 이슈가 그동안 좀 중요했는데, 그간은 이제 자산 평가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상법상 배당 가능 이익에 배당 손실이 포함되어 배당 가능 이익 한도가 줄어들게 되는 반면에, 법인세법상 배당 가능 이익에는 평가 손실이 제외되어서 이제 법인세법상 배당 가능 이익이 상법상 배당 가능 이익보다 커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법인세법상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당한 금액만큼만 소득 공제가 되는 반면에, 실제 배당은 상법상 배당 가능 이익에 따라 적게 산출되기 때문에 두 배당 가능 이익의 차이에 따른 법인세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 이슈가 좀 상당히 중요한 이슈였고, 실제로 이제 리츠라는 거는 이제 90% 이상을 배당한 조건으로 이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는데, 이런 이제 서로 이제 법상 충돌 때문에 불이익을 보는 측면이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우 의원이 관련 이제 법 간의 충돌을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그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었고요. 실제로 이게 언제 통과되느냐가 되게 화두였는데, 이제 22일 날 이제 국회 국토부위에서 법안 심사 소위를 열고 관련 이제 법안이 통과됐고,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제 자산의 평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익 배당 한도에서 제외해서
법인세를 감면하고 배당을 늘리는 내용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제 28일에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이제 내년에 공포 후에 시행될 예정이고요. 리츠의 법인세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에 리츠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이제 인사가 많고 인사 이동이 많은데요. 상장 리츠를 운용하는 AMC 수장들도 이제 변화가 있습니다. AMC 수장들의 변화는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큰 이슈고 이제 작게 보면 작은 이슈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리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좀 최근의 소식을 전해드리면 앞서 이제 롯데리츠 지난주에 롯데리츠 관련 소식은 전해드렸죠. 롯데리츠를 운용하는 롯데M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 전문가인 김소연 HL리츠 운영 대표를 새 수장으로 영입을 했는데요. 사실 이제 롯데MC는 이제 롯데리츠 상장할 당시에는 외부 전문가, G 리얼에스테이트, 삼성 등을 거친 외부 전문가, 코란코도 거친 외부 전문가들한테 운영을 맡겼지만 이후에 이제 그룹사 출신의 임원한테 롯데MC 대표를 맡겨서 이제 좀 전담을 시켰다가 이번에 다시 한번 이제 외부 전문가를 영입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그간 롯데리츠 같은 올해 한 해 동안 엄청나게 좀 부진을 했었죠. 리파이낸싱 이슈 등으로 인해서 이제 부진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변화를 주겠다 이런 생각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큰 변화를 없이 기존의 리더십을 유지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신한 리츠 운영인데요. 신한 리츠 운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한 알파 리츠와 신한 서부 T&D 리츠 두 개 상장 리츠를 운영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내년에도 이제 글로벌에 투자한 리츠를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대표의 연임 혹은 변화 소식도 상당히 이제 관심을 끌었는데요. 결론적으로 신한 리츠 운용은 이제 연임을 하기로 했고요. 신한금융지주는 지난 19일에 자회사 최고 경영자 후보 추천위원회와 임시이사회를 열고 올해 이제 임기가 만료되는 계열사 대표에 대한 어떤 거취를 결정했는데 전원 이렇게 연임시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이에 따라서 김지욱 신한 리츠 운용 대표도 1년 더 이제 신한 리츠 운용을 이끌게 됐고요. 김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2년 초부터 이제 지난 2년 동안 신한 리츠 운용을 이렇게 이끌어왔습니다. 어쨌든 기존의 어떤 리더십이 연속적으로 유지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변화를 기대했던 시각도 분명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연임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운용을 할지 좀 지켜볼 필요 있어 보입니다. 네. SK그룹 역시 이제 앞서 또 이제 신한 리츠 운용뿐만 아니라 SK그룹도 SK리츠 운용의 이제 신도철 대표를 재신임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신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SK리츠 운용을 1년 더 이끌 예정이고요. 내년 초에 이사회를 통해서 최종 확정됩니다. SK리츠도 올해 한 해 상당히 이제 부침이 많았던 리츠죠. 유상증자 이슈도 있고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 반도체 수출입 센터 편입을 결정하면서 상당히 이제 시장에서 어떤 많은 이제 반발이 있었기도 했기 때문에 또 내년에 신 대표 체제로 어떻게 이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안정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제 리츠 시장 올해 이제 올 한 해도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요.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이제 마지막 리츠 시장을 전해드릴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이지스 자산운용의 이제 대체증권 투자 파트에서 리츠를 운용하고 있는 이원희 팀장님과 함께 올해 한 해 리츠 시장 리뷰를 했고 또 이제 지난 토요일에 이제 팟캐스트를 제가 한 6년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고병기 기자가 들려주는 상업용 부동산 이야기라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올려뒀으니까 한번 보시면 올해 리츠 시장에 대해서 이제 주요 이슈들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K리츠 위클리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